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영화 같은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영국의 IT 전문가 제임스 하웰스라는 분이 실수로 버린 하드드라이브 하나 때문에 시작된 건데요. 이게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어진 보물찾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보물이 아니라 이게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디스크였던 거죠? 네, 맞아요. 처음엔 그냥 실수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그 하드드라이브 가치가 지금은 7억 5천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와, 1조 원. 근데 안타깝게도 이 12년의 추적이 최근 법원 판결로 좀 막다른 길에 이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저희가 오늘 이 사건의 시작부터 그 과정,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쭉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시간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제임스 하웰스라는 분이 2009년에 채굴했던 비트코인이 있었어요. 8,000개요. 8,000개. 그때는 뭐 지금 같은 가치는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게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사무실 정리하다가 동거인이 이걸 그냥 일반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거예요. 아, 이런. 그래서 그냥 쓰레기장으로 가버린 거군요. 네, 웨일즈 뉴포트시에 있는 독스웨이 매립지라고 거기에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때 당시 가치가 한 8천만 달러 정도였다고 하던데 그것도 물론 엄청난 돈이지만 지금 7억 5천만 달러랑 비교하면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단순히 잃어버렸다, 찾는다 이걸 넘어서는 게 암호화폐 특정이랑 관련이 깊어요. 아, 그 개인 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비트코인 같은 건 은행처럼 중앙관리 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키를 잃어버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정말 무서운 점이네요. 내 돈인데 내가 접근을 못한다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웰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눈앞에 1조 원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 그런데 그 매립지가 보통 규모가 아닐 텐데요? 네, 폐기물이 한 14만 톤. 그 정도 쌓인 곳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140만 톤. 거기서 작은 하드드라이브 하나를 찾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하웰스 측은 수색 범위를 한 10만 톤 정도로 좁힐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근데 10만 톤도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게다가 10년 넘게 쓰레기 더미 속에 있었으면 그 하드드라이브가 멀쩡할까요? 습기나 압력 같은 것도 문제일 텐데. 그게 또 큰 문제죠. 물리적으로 손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문가들은 데이터 복구 확률을 거의 0에 가깝다고 봤어요. 9억 분의 1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9억 분의 1? 그런데도 하웰스는 포기를 안 한 거잖아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네,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그냥 막무가내로 찾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AI 기반 드론, 로봇 굴착기 이런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최대한 환경 피해 없이 안전하게 찾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 제시했죠. 비용도 본인이 다 부담하고 찾으면 수익 일부를 시혜회랑 나누겠다고 제안까지 했다면서요. 25% 정도. 네, 그런 제안까지 했어요. 그리고 복구할 데이터 자체는 크지 않다. 30kB짜리 파일 하나랑 개인 키가 담긴 3에서 4kB 정도 파일이다.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 주장했고요. 듣기에는 꽤 합리적인 제안 같은데요. 시혜회는 왜 계속 반대한 거죠?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역시 환경 문제였겠죠. 매립지를 파헤치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유독가스나 오염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리 첨단 기술을 쓴다고 해도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시외회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웰스가 나중에는 아예 그 매립지를 통째로 사겠다고까지 했다는데 그래도 시외회는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그래서 법정까지 가게 된 거군요. 네, 근데 법원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영국 고등법원에서 하웰스의 소송을 기각했어요. 기각 사유는 뭐였나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였죠. 심지어 법원은 이제 그 하드드라이브의 소유권이 시외회에 있다고 판결했어요. 아, 소유권까지 시외로 넘어갔군요. 그럼 이제 정말 하웰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게 시외회가 그 매립지를 곧 폐쇄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5-26년 회계연도예요. 그럼 물리적으로도 찾을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땅을 파볼 기회 자체가 사라질 위기인 거죠. 하웰스 쪽에서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고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와, 정말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12년이나 노력했는데. 네, 이 사건이 그냥 한 개인의 불운한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암호화폐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맞아요. 전체 비트코인의 거의 20%가 이렇게 분실되거나 접근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가치가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는다고. 네, 이게 바로 탈중앙화 시스템의 명암이죠. 편리하고 자유롭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해결해줄 주체가 없다는 거. 개인키 관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요. 하웰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던데요. The Buried Bitcoin이라고. 네, 2025년 말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좀 왜곡된 보도도 많았다고 생각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디지털 자산의 보안 문제, 탈중앙화 시스템의 한계,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현실적인 제약과 환경 규제를 넘기 어렵다는 점, 또 이런 디지털 정보가 담긴 물리매체의 법적 소유권 문제까지요. 네, 정말 한 사람의 집념이 만들어낸 12년간의 드라마였네요. 기술, 법, 환경, 그리고 인간의 의지까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를 탐색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단순히 사라진 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